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상대적 강세의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미국 시장은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밤에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되죠. 비농업 부분. 이걸 기다리는 가운데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의 상승 이유는 구글의 인공지능인 제미나이를 공개했는데요. 이 효과에 영향을 받으면서 알파벳이 5.2%, AMD가 9.9%, 엔비디아가 2.4%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동결되고 인하될 거냐 뭐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지표가 둔화가 되면 금리는 동결하는 거고, 그 둔화가 또 심화되면 침체가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침체 분위기로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유가의 하락도 침체를 부추기는 재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농업부문 고용을 보시면 전달에 15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요. 전달에 15만 명 정도가 증가했었는데 이번에 19만 명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된다 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거죠. 예상치부와 거의 비슷한지 그보다 줄어들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고용이 증가하면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둔화되는 게 도움이 되는데, 둔화되는 것도 침체 쪽으로 갈 만큼 둔화되면 또 그것도 부담되는 거죠. 어느 선이 맞는지 그거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시장의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000명 증가한 22만 명이 집계됐는데요. 예상치보다는 좀 줄어들어서 이건 둔화가 아니죠. 왜냐면 이건 고용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고용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줄어든 게 아니라 고용이 늘었기 때문에 신규 실업 청구가 줄어든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해석을 참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기업 감원 계획이 11월 달에만 4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 감원 계획이 68만 6천 명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가 118%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또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달 다음 주 20일, 23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9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년 3월에 인하 가능성은 62.7%, 조금 내놨네요. 거의 70%까지 됐었는데 62.7% 정도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내년에 금리가 뭐 3번을 하느냐, 인하가 3번을 하느냐, 뭐 5번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어떤 뭐 금리나 명분은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침체가 오면은 명분이 있죠.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명분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침체가 오는 것은 뭐 당연시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뭐 시장은 거기에 뭐 또 다른 움직임도 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내년도 3번, 5번 뭐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내년에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내년에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침체가 오느냐 싸움이죠. 미국의 GDP 성장률이 5%대인 거 아시죠? 그 상태라면 사실 침체라고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시장이나 다른 나라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 하고 싶은데 미국이 안 하면 못 하잖아요. 물론 개발도상국들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안 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지를 내년에 봐야 될 그런 상황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은 아까 말씀드린 제미나이 상승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1.7%, 다우는 0.17% 상승했는데요. 이 제미나이는 AI 반도체잖아요. AI잖아요. 그쵸?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다운의 추세선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전히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죠. 이 자리에 넘어가 쉽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또 걸쳐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올라도
제자리에 그냥 멈춰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라도 제자리에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미국 되게 중요하겠죠. 고용지표가 발표해서 돌파가 되느냐 마느냐. 돌파가 안 되면 뭐 그걸로 끝인 거죠. 어쨌든 지금 상당히 싸움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또 유로존에서도 그 독일하고 프랑스 어저께 내렸죠. 기술적으로 어저께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 완전히 친 상황이죠. 독일도 프랑스도 다 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고요. 서부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70불대에서 마무리했는데요. 70불 돌파를 시도를 했었죠. 70불 40센트. 지금 유가의 하락이 경기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기술적으로는 이제 추가 하락이 된다면 언더슈팅 마지막 언더슈팅이 60불 초까지 가는 거고 아니라면 여기서는 더 이상 하락을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2년 만에 최대치가 됐다고 합니다. 요 근래 삼성전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가 깨졌었죠. 다시 올라와서 53.6%가 됐다고 합니다. 한 달간 2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다시 반도체의 시간이 오나라는 쪽으로 해석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뉴스에서는 일반 반도체 회복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걷는 것 같고 기대를 많이 갖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370% 증가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이런 해석도 되는데요. 삼성전자 어저께도 약간 눌렸죠. 근데 사실 수급이 좋아도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거든요. 사실 공매도 금지 때 삼성전자 갔으면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가죠. 근데 삼성전자 못 가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반감된 그런 상황인데요. 글로벌 시장이 거의 다 기술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봐야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2.4% 올랐고요. 구글 제미나이 효과가 있다면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만약 삼성전자가 오늘 못 가면 의미는 퇴색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보시면 미국의 제미나이 효과가 퇴색될 수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데드크로스가 났거든요. 5위선과 20위선. 물론 5위선과 20위선 데드크로스가 다시 돌파해서 골드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요. 어쨌든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이 좀 중요한 하루가 되겠다.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강세. 이게 참 특이합니다. 지금 계속 홍콩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일본도 어제 1.7% 빠졌고 대만도 0.4% 빠졌죠. 근데 우리나라만 어저께 거의 약보합 크게 안 빠졌습니다. 그저께도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또 크게 안 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강세인데 이 강세의 모습이 아마도 예상한다 그러면 결국 공매도 금지 영향일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특히 어저께 우리나라 윗끌림 안겼습니다. 그래서 윗끌림 안기의 영향권이 시장에 자꾸 미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만기가 지금 일주일에 2번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기술적으로 지금 또 한번 싸움을 이루는지 오늘 봐야 되겠죠. 후행스팬이 캔들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구간에서 미국 상승으로 오늘 상승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여기 주가가 내려오면서 개파락이 하나 존재합니다. 개파락이 여기서 하나가 있어요. 요게 2510 개파락이 있는데요. 요걸 오늘 메워줄 확률이 높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갭상승이 지금 3개가 큰 게 있어요. 근데 오늘도 갭상승이 또 뜰 거라는 거죠. 갭상승 4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출발하게 되면 종가에는 갭을 메워주는지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어쨌든 갭상승으로 오늘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하이스 2510을 메워주는지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